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이번 시간엔 영화 샹치와 텔링즈의 전설에 나왔던 원작이나 MCU 기존의 정보들을 비교해보고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샹치의 어머니가 있던 마을 탈로는 실제 원작에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탈로는 지구에 인접한 포켓 유니버스이자 신들의 거주지 중에 하나로 중국에 그 입구가 있습니다. 실제 중국의 도교 사상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신들 시안, 탈로에 거주한다는 설정인데요. 탈로에는 영화에서 묘사된 것처럼 피닉스, 기린, 해태같이 도교적이고 초자연적인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마블 코믹스는 시안 신들에게 음과 양이란 곧 엘더갓, 가이아와 데미어지 혹은 데미우르고스 이 각 한 쌍을 의미한다고 설명을 하면서 마블 유니버스의 큰 창조론의 일부로 시안과 탈로를 포함시켰습니다. 마블 코믹스의 전전 코믹스 배틀 액션 고전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의 어느 장군이 시안 중 하나인 샹티 이를 이용해서 중공군을 세뇌하려다가 오히려 샹티에게 혼쭐이 났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샹티는 샹치와 이름이 비슷한 것 말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MCU에서 샹치의 어머니는 탈로 출신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일종의 선녀 같은 인상을 받았는데요. 원작에서 샹치의 어머니는 그저 서양의 백인 일반 여성입니다. 샹치는 푸만추와 그가 직접 유전자를 선택한 백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며 허난성 출신입니다. 샹치는 어렸을 때부터 푸만추와 그의 조직에게 혹독한 훈련을 받았는데요. 푸만추가 평화와 정의를 위해 헌신하는 영웅이라고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샹치는 고통스러워도 가치 있는 걸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샹치는 첫 암살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세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그동안 아버지에게서 적이라고 교육을 받아왔던 스파이 데니스 네일랜드 스미스에게서 알게 된 것이죠. 어머니를 찾아가 아버지가 악당이자 테러리스트임을 확인을 받은 샹치는 그 이후 아버지와 아버지의 조직을 박살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면서 데니스와 힘을 합쳐서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MCU 샹치도 첫 임무 후에 도망을 치고 그러면서 성장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는 원작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작의 샹치는 도망쳐서 데니스 그리고 데니스의 조력자인 제임스 피트리 그리고 MI6 요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사실 데니스 스미스와 제임스 피트리는 모두 푸만추 원작에서 나온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원작은 마블 코믹스가 아닙니다. 푸만추는 펄프픽션의 인기 빌런으로 영국 작가 섹스 로머가 만든 뒤 수많은 영화와 라디오 드라마, TV쇼, 만화에 등장을 했습니다. 아시안 매드 사이언티스트, 아시안 워로드의 전형인 푸만추는 쿵푸 히어로를 만들고 싶었던 마블에게 아주 좋은 출구 전략이었는데요. 1970년대 미국은 브루스리, 이소룡으로 대표되는 쿵푸와 중국 무협 영화에 열광을 했고 마블 코믹스는 이 인기에 편승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원래 계획은 데이빗 캐러딘의 TV쇼 쿵푸를 연재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마블은 쿵푸와의 실무 협상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쿵푸는 워너의 작품이었고 그때에도 워너는 DC 코믹스의 실사와 판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마블은 이를 포기하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라는 정신으로 일찍이 펄프 픽션 장르에서 유명했던 푸만추와 그 관련된 조연들의 판권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푸만추의 알려지지 않은 아들이라는 설정으로 샹치라는 캐릭터를 구성하게 되죠. 그래서 샹치의 고전들을 살펴보면 등장하는 조연들과 악당들이 대부분 푸만추 관련 원작 캐릭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샹치를 구상하던 중에 아티스트 풀 글레이시는 전설적인 영화배우 이소룡, 브루스 리를 바탕으로 샹치를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샹치 코믹스를 보면 현재에서도 은근히 이소룡스러운 묘사가 많은데요. 결국 1973년 12월 작가 스티브 잉그라트와 짐 스탈린이 쓰고 그려서 스페셜 마블 에디션 15호에서 샹치가 데뷔하게 됩니다. 샹치는 연재 당시에 제법 인기가 좋아서 1980년대에 스탠리는 샹치의 모델인 이소룡의 아들 브랜든 리를 주연으로 하는 영화 샹치를 그녀의 어머니 린다 리와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끝내 성사되지는 않았는데요. 제작이 왜 불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이후에도 샹치 영화화 논의는 또 한 번 있었습니다.
2001년 영화 블레이드의 감독 스티브 노링턴이 샹치 영화에 착수를 했는데요.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가 2003년 드림웍스가 무술 감독 원화평을 감독으로 내정해서 샹치 영화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각본에는 훗날 더 퍼시픽 각본가가 될 브루스 C 맥케나가 참여할 예정이었죠. 2004년엔 니안 감독도 제작자로 영화에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실제 완성본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결국 샹치의 판권은 마블 코믹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1년 뒤 2005년 아비 아라드는 당시 신생회사인 마블 스튜디오가 제작할 영화들로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토르와 같이 샹치를 언급했습니다. 이렇듯 샹치는 꼭 중국몽이나 차이나 머니를 위해 갑자기 영화에 데뷔한 캐릭터가 아니라 마블이 예전부터 영화화시키고 싶었던 캐릭터입니다. 다만 2018년부터 마블 스튜디오가 급히 샹치 영화화에 착수한 것은 여러 요인들도 포함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MCU가 인기를 끄는 상황에서 아시안 히어로가 부재했고 마블의 아시안 히어로 중에 역사와 근본은 샹치에게 있었으며 게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인기 캐릭터들의 판권이 아직도 폭스에게 있었기 때문에 마블은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을 해야 했던 것이죠. 블랙팬서, 닥터 스트레인지, 그리고 캡틴 마블 등 MCU가 다양성을 추구하기로 결정한 시기와 맞물리기도 했고요. 또한 비슷한 느낌,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알려진 아이언 피스트의 경우 이미 넷플릭스에서 디펜더즈 시리즈의 일환으로 드라마가 나왔지만 대책에 말아먹은 적이 있었으니 샹치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시장, 특히 그 중에서도 중국이 가장 MCU에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샹치를 가장 먼저 영화화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샹치는 좀 더 일찍 MCU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벤져스의 결말에 아마도 토노스 대신으로 만다린이나 샹치가 나올 뻔했기 때문입니다. 2010년대 초 당시 마블 스튜디오의 CEO인 팀 코너스는 중국 영화 회사 DMG의 회장 크리스 펜톤에게 돈을 더 투자한다면 앞으로 나올 중국인 캐릭터들을 소개하는 티저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마도 쿠키 영상으로 추정되는데요. 크리스 펜톤이 회상하기를 그 티저는 샹치나 만다린 중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크리스 펜톤은 곧바로 저울질을 했고 만다린은 중국 정부에 의해 검열당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만든다면 샹치를 만들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투자는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우리는 오늘날 타노스의 인피니티 사가를 보게 되었죠. 어쩌면 만다린 혹은 샹치의 텔링즈 사가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샹치는 한국인 마블 히어로들 크레센트, 화이트 폭스, 루나 스노우와 함께 지미 우가 이끄는 슈퍼히어로 팀 에이전트 오브 아틀라스에서 활약을 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샹치의 성공이 어쩌면 아시안 히어로들로 구성된 어벤져스 같은 영화 에이전트 오브 아틀라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에이전트 오브 아틀라스의 성공이 크레센트, 화이트 폭스, 루나 스노우의 솔로 무비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코로나19로 반중 정서가 더욱 심해져서 그렇지 사실 샹치와 텔링즈의 전설은 아시아 시장, 특히 한국에게 있어 MCU 입성에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비록 골든데거 클럽이라는 다크웹 기반 초인 배팅 토너먼트 자체는 MCU 오리지널이지만 그 클럽의 이름을 골든데거라고 지은 것에는 원작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골든데거스는 마스터 오브 쿵푸 40호에서 처음 등장한 악당 조직으로 오리엔탈 익스페디터스라는 이름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훗날 이 조직은 프리랜스 리스토레이션의 홍콩 지부의 위장용 이름으로도 쓰였는데요. 프리랜스 리스토레이션은 후만추의 적이자 샹치의 멘토인 전 MI6 요원 데니스 네일랜드 스미스가 운영하는 보안회사입니다. 이 보안회사는 샹치의 고전 작품들에서 샹치와 조력자들의 기지 역할을 했죠. 영화에서 등장하는 동양의 용은 그레이트 프로텍터, 위대한 수호자로만 불리우고 그 정식 명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후 설정집이나 다른 작품에서 그 이름이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양의 용 같은 괴물은 드웰러인 다크니스 같은 이름으로 비슷하게 불렸습니다. 일찍이 샹치와 텔링즈의 전설에 마블의 인기용 핀팡품이 등장한다는 루머가 있었기 때문에 용이 나오는 것은 놀랍지 않았습니다만 두 마리 용이 나와서 싸우고 그 용이 각각 동양의 용과 서양의 용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이고 멋있었습니다. 또한 악용도 핀팡품이 아니고 드웰러라고 부른 점에서
핑판풍과 연관을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원작에는 이미 드웰러 인 다크니스라는 캐릭터가 따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웰러 인 다크니스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악당으로 초자연적인 존재이며 두려움을 먹고 사는 악마입니다. 드웰러 인 다크니스는 지구를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고자 다른 악마들을 부어서 피어로즈라는 단체를 만들기도 했죠. 그는 두려움으로 힘을 얻고 두려움으로 살고 있으며 쿠툴루의 후손이라는 설정입니다. MCU에서는 쿠툴루스러운 원작의 디자인보다 서양의 흑룡 디자인을 반영을 했는데요. 또한 두려움 대신에 영혼을 먹고 사는 것으로 설정을 바꿨습니다. 또한 원작에서 만다린, 웨누의 모티브죠. 만다린은 마쿨루 안에 용들이 쓰던 우주선에서 10개의 반지를 훔치고 그래서 나중에 그 용들이, 그 외계인들이 인간 사회에서 숨어 살다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만다린에게 그 반지를 돌려달라고 협박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MCU에선 드웰러 인 다크니스도 텔링즈를 원하지 않았으며 그저 조직 텔링즈와 무기 텔링즈를 가진 웨누를 이용해서 탈출하려고 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원작과 영화의 내용을 비교 분석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샹치를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또 여러분들이 발견한, 제가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디테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